KBL에서 NBA 출신 선수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NBA 명성과는 동떨어진 활약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떠나는데요. 이는 대부분 전성기가 한참 지나고서야 KBL 문을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여자 농구에서는 현역 WNBA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명예전당급 선수들도 전성기 때 대한민국을 거쳐갔는데요. 한 예로 2007년 우리은행에서 활약한 타미치 캐칭은 WNBA 올스타 10회, 수비상 5회, 정규 시즌 파이널 MVP까지 수상한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9-20 시즌에는 WNBA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미리스 탄타스도 뛰고 있습니다. 이렇듯 WKBL 외국인 선수 대부분은 현역 주전급 WNBA 선수입니다. 남자 농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요. 그럼 도대체 왜 WNBA 선수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농구를 하러 오는 걸까요? 단연코 세계 최고의 여자 농구 리그는 미국의 WNBA입니다. 전 세계에서 공 좀 튀긴다는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인데요. 하지만 그런 위상과는 걸맞지 않는 대우 때문에 요즘 선수들이 줄지어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은 터무니없이 낮은 금전적 보상입니다. 2019년 WNBA 기준 셀러리 캡, 즉 한 팀에서 12명의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그리고 한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고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WKBL과 비슷한데요.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여자농구의 셀러리 캡은 12억, 평균 연봉은 약 8천만 원으로 WNBA와 약 1천만 원가량 차이가 나지만 최고 연봉은 3억 원으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WNBA 선수들이 결코 적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무대임을 고려하면 금전적인 대우가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도대체 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WKBL 수준의 연봉을 받는 걸까요? 우선 사무국은 2018년 144억 가량의 적자를 포함 리그가 매년 돈을 잃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원활한 리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연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수협회는 부당한 수익 분배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2019년에 리그는 720억 매출을 올렸지만 그중 오로지 20% 대략 147억만이 선수들에게 분배된 것입니다. 이는 50% 이상의 리그 수익이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NBA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최근 몇 년간 리그 인기와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에게 투자되는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WNBA의 금전적 대우 때문에 선수들은 투잡을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60%가 넘는 선수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 오프시즌을 해외 리그에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WNBA 정규 시즌은 대개 5월에 시작하여 9월에 끝나는데요. WKBL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리그가 진행되기에 WNBA 선수들에게 시기적으로 최적인 해외 리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전적 대우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17년 기준으로 외국인 선수 기본급은 월 2,500만 원으로 한 시즌을 다 뛴다면 1억 5천만 원은 보장되는 겁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기본급은 당연히 상승했을 뿐더러 개인 성적 보너스, 우승 상금, 그리고 비공개된 계약금까지 포함하면 WNBA에서 받는 연봉의 2~3배 혹은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성적인 팬들과 숙식, 전담 매니저 등 부가지원까지 더해지면서 WNBA 선수들의 오프시즌 종착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명예전당급 선수들까지 사로잡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자농구를 거쳐간 명예전당급 선수 3명이 있는데요. 2007년 삼성생명에서 뛴 호주 출신의 로렌 잭슨은 WNBA에서 올스타 8회, MVP 3회를 수상한 W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국인 선수입니다. 같은 해에 활약한 타미타 캐칭도 올스타 10회, MVP 1회,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무려 4개나 보유한 미국을 대표하는 여자농구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우리은행 우승의 주역 티나 손투는 통산 득점 2위에 올라가 있으며 W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15인에 포함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최근에는 준수한 주전급 선수들이 WKBL에 들어오는데요.
19-20 시즌에 활약하고 있는 다미리스 단타스는 WNBA에서 평균 9.2점을 기록하고 중요한 롤플레이어로 재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수준급 선수들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WNBA 스타 플레이어들이 해외 리그에서 뛰면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낮은 임금 때문에 투잡을 뛰며 몸을 혹사하다가 결국 리그 수준과 흥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리그 사무국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새로운 노사협정에서 선수들의 보상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셀러리 캡은 기존 12억에서 15억으로 약 30% 상승했으며 선수 연봉의 상한선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대략 1억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또 승리수당, 광고 수입 등 부가 수입도 개선되어 선수들의 평균 수입은 작년보다 30% 올라 1억 5천만 원 정도 기록할 것이며 스타 플레이어는 6억 원까지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수 복지에도 대대적인 개선이 있었는데요. 자녀가 있는 선수에게는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지원하고 매년 600만 원의 자녀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봉 100%가 지급되는 출산휴가도 보장한다고 합니다. 사무국도 스스로 WNBA 역사를 바꿀 파격적인 협정이라며 이번 변화가 리그 위상과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WNBA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WKBL은 오프시즌 휴양지로서 매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를 계기로 국내 선수들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하향 조정된 외국인 선수들이 유입되면 국내 선수들의 공수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곧 국내 선수들의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 예상해 봅니다. 결국에 여자농구의 흥행에는 외국인 스타 영입보다 국내 스타 선수들의 탄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국내 선수 육성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조만간 제2의 제3의 박지수와 같은 토종 슈퍼스타들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이상 스포츠 그 너머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